클래스를 설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함수나 메서드를 작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들여쓰기를 잘 맞춰 주셔야 되고요. 클래스에서 이렇게 처음에 주석을 만들 때 들여쓰기가 한 번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def는 딱 그 선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되면 이거는 들여쓰기가 맞지 않아요. 첫 번째 함수는 들여쓰기가 지금 2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주석은 여기가 들여쓰기가 1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들여쓰기 에러라고 들여쓰기 에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들여쓰기 같은 것들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들여쓰기가 원하는 크기만큼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씩 뭔가 소스 코드를 수정하다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 때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면 이게 들여쓰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보시면 이거는 들여쓰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위치가 한 칸이 살짝 달라요. 한 칸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에러가 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탭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크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가 rectangle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초기화해 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 속성을 4개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직사각형의 그 꼭지점 하나와 그 꼭지점에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결정을 해주면 직사각형 하나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4개의 속성을 정의를 해보자라고 한 거였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에서 여기 끝에 왼쪽 하단에 좌표 x하고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로 길이 w 그리고 세로 길이 h 요렇게만 있으면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4개의 숫자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4개의 숫자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y좌표가 변하진 않겠죠. x좌표는 x에서 더하기 w만큼 가로 길이만큼 더 늘어나 있겠죠. 그리고 y좌표는 얘랑 동일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좌표는 x좌표는 동일하겠죠. x좌표는 동일하고 y좌표가 y에서 y 더하기 h만큼 늘어나 있겠죠. 여기는 x좌표, y좌표가 다 바뀌어 있겠죠. 이런 정도 x 더하기 w, y 더하기 h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표현할 때 x좌표, y좌표하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 있으면 직사각형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4개를 전달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4개의 파라미터를 전부 다 기본값을 0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디폴트 아규먼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x좌표, y좌표를 주지 않으면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직사각형이란 뜻이 되는 거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주지 않으면 가로 길이도 0, 세로 길이도 0인 직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그냥 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크기가 없는 그런 직사각형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에 크기를 주게 되면 그때서야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정의할 때 여기서는 메서드를 정의를 할 때 디폴트 아규먼트를 설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는 구현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셀프가 있잖아. 셀프. 셀프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직사각형 객체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무슨 변수를 만들어야 되냐면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직사각형 생성자가 호출이 됐을 때 rectangle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호출이 됐을 때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무엇을 저장하겠다? 파라미터에 전달된 값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 준 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x는 변수 이름인 거예요. 렉탱글이 메모리에 생겨났을 때 그 메모리에 우리가 만들어줄 변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얘와 얘가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거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굳이 변수 이름을 여러 개를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이해만 하면 여기 있는 x는 파라미터 x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렉탱글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x라고 하는 변수다 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면 변수 이름은 동일하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게 이름을 만들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편한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파라미터 y에 전달된 값을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dth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아규먼트 width를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height를 만들어서 height를 저장하시면 돼요. 사실 요 정도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클래스를 잘 만드는 경험이 많은 그런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될 때 그 이상한 값들, 잘못된 값들이 전달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코드들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가로 길이나 세로 길이는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위드스와 하이트는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음수가 들어오면 뭐 에러를 만들어서 발생시키겠다라거나 그런 코드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직접 그런 것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나중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입사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코드를 만드시는데 경험이 많이 쌓이시게 되면 아마 그런 것도 하시게 되긴 할 거예요. 지금은 요 정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요 정도만. 자, 이게 이닛 함수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직사각형 객체는 x좌표, y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라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 속성들은 이런 값으로 초기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만들어주는 게 이닛 함수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작성을 한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코드를 만드시면 돼요. 셀프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 렉탱글 객체를 의미를 하고요. 렉탱글 객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x, y 좌표라고 하는 속성, 가로 길이라고 하는 속성, 세로 길이라고 하는 속성들이 만들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넓이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셀프에는 가로 길이가 있죠. 그렇죠? 곱하기 셀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로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가 이게 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직사각형에 4개의 꼭지점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좌하단에 있는 직사각형 좌하단에 있는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이거는 직사각형
좌하단에 있는 꼭지점에 y 좌표. 그리고 이거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라고 하는 속성. 그 다음에 여기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라고 하는 속성. 그래서 렉탱글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4개의 변수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요. 4개의 변수가 만들어져 있으면 넓이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만 하면 그게 넓이가 된단 말이에요. 넓이를 계산해서 넓이를 어떻게 하자? 리턴하자. 리턴하자예요. 주석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만든 거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리턴하자 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됐죠? 어렵지 않죠? 객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아시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둘레의 길이도 리턴.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가로 길이 위드스 더하기 세로 길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가로 길이가 W가 아래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잖아요. 세로 길이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그러니까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를 곱하기 2를 해주면 그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자, 두 개의 메서드는 전달받아야 될 파라미터가 없어요. 왜? 메서드를 호출은 누가 할 거예요? 만들어진 렉탱글 클래스가 뭐 rectangle.area, rectangle.perimeter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호출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우선 객체가 생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져 있으면 그 객체에서 점 하고서 메서드를 호출을 하겠죠.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생성된 객체가 메서드를 호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즉 객체가 생성됐다는 얘기는 위드스도 가지고 있고 하이트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적 계산할 때 뭔가 값을 넣어줄 필요가 없죠. 내가 위드스를 가지고 있고 하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위드스와 하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넓이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둘레의 길이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메서드가 어떻게 호출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코드를 생각을 해보시면 파라미터가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가 예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리사이즈는 달라요. 리사이즈는 현재 W 길이에서 더 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더 늘려주겠다는 얘기고 세로 길이도 이만큼 더 늘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만큼씩 늘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값이 있어야지만 직사각형의 위드스와 직사각형의 하이트를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사이즈는 다른 메서드랑 다르게 가로 길이는 얼마를 증가시킬 건지 그리고 세로 길이는 얼마를 증가시킬 건지라고 하는 값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것도 우리가 호출하는 과정을 보면 렉탱글 객체를 먼저 만들 거고 만들어진 렉탱글 객체에서 사이즈를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필요한 게 뭐예요? 가로 길이는 얼마만큼, 세로 길이는 얼마만큼 리사이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예요.
가로 길이를 얼마만큼 증가시키겠다, 세로 길이를 얼마만큼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값이 있어야지만 위드스와 하이트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파라미터를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값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늘려주는 크기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위드스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전달받은 값만큼.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값만큼 가로 길이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이트, 세로 길이를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DH만큼. 전달받은 값만큼 증가시켜주는 거죠. 이게 resize라고 하는 함수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값들만 변경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특별하게 다른 메서드를, 어떤 특별한 값을 리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여기서 리턴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리턴을.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resize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로 길이를 전달받은 값만큼 증가시킨다. 세로 길이를 전달받은 값만큼 증가시킨다. 예.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음수가 전달이 되면 가로 길이나 세로 길이를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중심의 좌표. 중심의 좌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냐 하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여기의 좌표를 계산해서 리턴하는 거예요. 여기 좌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꼭지점, 좌하단에 있는 꼭지점의 좌표하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x에서 얼마만큼만 더하면 될까요? 가로 길이의 절반만큼만 더하면 여기에 x좌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y좌표는요? 원래 y좌표에서 세로 길이의 절반만큼만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중심의 좌표를 센터 x라고 할까요? 중심의 좌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꼭지점의 좌표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더해주냐 하면 위드스만큼 더해버리면 여기까지 더하는 거죠. 위드스만큼 더해버리면 여기까지 요만큼 더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위드스만큼이 아니라 위드스의 절반만큼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위드스의 2분의 1만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기 연산자하고 나누기 연산자가 있으면 나누기가 먼저 수행이 됩니다. 나누기가 수행되고 왼쪽에 있는 그 x좌표의 값하고 더하기를 하겠죠. 최종적인 결과를 센터 x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센터 y는 내가 가지고 있는 y좌표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이의 세로 길이의 절반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에서 가로 길이의 절반을 더해주고 꼭지점의 좌표에서 세로 길이의 절반을 더해주면 그게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리턴해 주시면 되는 거냐면 센터 x와 센터 y를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메소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구현이 다 끝났습니다. 속성 애트리뷰트들을 초기화하는 메서드 만들었고요. 즉 생성자 함수가 호출되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요. 면적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직사각형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까지를 다 만들었죠. 자,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했습니다. 실행했을 때 콘솔 창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지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아직 생성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객체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 프린트문을 넣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력되는 건 없어요. 없고. 자,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원점에 꼭지점이 있고, 네, 꼭지점이 있고, 가로 길이가 2, 세로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을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직사각형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좌표축으로 그려볼게요. 이제는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자, 우리는 어떤 직사각형을 만들 거냐면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꼭지점이 원점에 있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2인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 원점에 꼭지점이 하나가 있고, 원점에 꼭지점이 하나가 있고, 가로 길이가 2, 세로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저거를 렉트 1번이라고 할까요? 렉트 1번. 변수 이론을 이렇게 만들죠.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돼요. rectangle하고 호출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x는 기본값이 있네요. 원점이라고. y도 원점이라고 기본값이 있네요. 뭐만 더 주면 될까요? width랑 height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만 전달해 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때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width 2다. 그 다음에 height 3이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메서드들을 만들었으니까 그 메서드들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사각형이 될까요? 이건 어떤 사각형이 될까요? init 메서드 볼까요? init 메서드. 첫 번째 값 2가 네,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3은 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본값이 있죠.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꼭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가로 길이도 없고 세로 길이도 없고 점인 거죠. 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녀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있는 거는 기본값을 사용하고 뒤에 있는 거 뒤쪽에다가 값을 전달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이때는 키워드 방식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width 하고서 줘야 되고 height 하고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width라고 하고 height라고 하는 width, height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썼는지 이해되시죠?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해 보시면 rect 1번만 그냥 프린트를 해보시면
rect 1번은 rectangle 클래스고 rectangle 클래스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 설계도를 가지고서 메모리에 만들어진 오브젝트 객체이고 메모리는 이 위치에 객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얘가.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색깔로 할까요? 생성자는 메모리를 우선 먼저 확보를 해요. 메모리를 확보하는 목적은 뭐냐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rectangle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rectangle은 4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속성이냐면 x좌표. 근데 x좌표 전달하지 않았죠? 기본값이 있어요. y좌표 역시 기본값이 있어요.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어떤 주소에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그 rectangle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값들을 설정을 해주는 것. 최초로 값들을 설정을 해주는 작업, 초기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rectangle 클래스는 속성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기능.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면적 계산하는 기능, 둘레 길이 계산하는 기능, 그 다음에 크기를 바꿔주는 기능,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센터 계산해주는 기능,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와 기능을 합쳐서 하나의 이름을 붙여준 것을 우리는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체. 자, 이렇게 객체가 생성이 됐죠. 그럼 이 객체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객체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름이 있으면 그 객체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게 변수인 거예요. rect 1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줄의 코드에 여기 있는 이 한 줄의 코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rectangle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비어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메모리 공간에 x라고 하는 변수, y라고 하는 변수, 가로 길이라고 하는 변수, 세로 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값들로 얘네들을 초기화를 한다. 그리고 그 생성된 메모리 주소를 변수 rect 1번한테 넘겨준다. 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rect 1번이라고 이름만 부르면 그 주소,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주소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꼭지점이 원점이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각각 2, 3인 직사각형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rect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자, 실제로 얘네들이 정말로 다 그 설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x좌표, 자, 전부 괄호로 묶을게요. 이번에는 출력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rectangle 사각형인데 x좌표는 얼마이고 y좌표는 얼마이고 width는 얼마이고 height는 얼마다. 이런 포맷으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 사각형이라고 알려주고 사각형의 x좌표, y좌표, width, height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좌표는 어떻게 참조할 수 있을까요? 객체의 이름이 rect 1번. rect 1번 점이라고 하면 나오죠. 속성은 몇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스패너처럼 생긴 거 있죠. 스패너가 몇 개 있어요? 4개. x, y, width, height. 얘네들이 속성이에요. 변수. 다시 얘기하면.
rectangle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은 x와 y와 width와 height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처럼 보이는 것들 있죠. 여기 area, center, perimeter, resize. 이거 뭘까요? 우리가 클래스에서 정의한 메서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왔었어요. 딕셔너리를 만들거나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그 딕셔너리나 리스트를 만든 변수 이름을 써주고 뒤에다가 점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보여줬어. 이런 것들을 뭔가를 보여줬었잖아요. 어떤 거는 뭐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수십 개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걔네들이 뭐냐면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주는 녀석들이 뭐였었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었고 그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가 가지고 있었던 메서드와 속성들, 변수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들과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냐 원하는 이름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기존에 구현되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에서 생성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것만 잘 아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X좌표는 이렇게 하시면 X좌표를 출력하실 수 있으세요. Y좌표는요. 렉트 다른 직사각형이 아니라 렉트 1번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Y좌표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렉트 1번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이 점 가지고 있는 width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변수 이름은 width예요. 변수 이름이 왜 width예요? 우리가 만들 때 뭐라고 만들었어요? 만들 때 width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렉탱글은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모든 직사각형은 변수 이름이 다 똑같아요. x, y, width, height란 말이에요. 이게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이죠. 클래스를 사용하는 목적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름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 변수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그게 바로 클래스 혹은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인 거예요. 되셨죠? 네. 이제 여기 하이트는 렉트 1번 점 찾으면 되겠네요. 하이트가 뭔지. 여기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출력해 볼까요? 맞죠? 옆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죠? 렉탱글이 만들어졌는데 그죠? 렉탱글이 만들어졌는데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는 0이고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3이다 라고 출력을 했죠. 속성들이 이렇게 초기화가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는 면적. 그러면 만들어졌으니까 렉트 1번의 넓이 면적이죠.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렉트 1번 점 area. 자, area는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값을 전달할 필요가 없죠.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줘요? 넓이를 계산해서 넓이를 리턴해줘요. 실행. 넓이가 6이죠? 왜 넓이가 6이에요? 가로 길이 2고 세로 길이 3이니까 넓이 6인 거 맞죠? 제대로 리턴이 됐네요. 맞아요? 맞죠? 자, 이렇게 리턴 함수가 있으면 메소드를 호출한 자리로 값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코드를 볼게요. 이 코드는
rect 1번에서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거예요. 자, 이거는 rect 1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area라고 하는 기능을 호출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area라고 하는 함수는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파라미터를 전달받지 않아요. 셀프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셀프는 어디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셀프는 이름. rect 1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셀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rea를 호출할 때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무슨 일을 해요?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를 곱한 다음에 리턴을 해줘요. 이해되시죠? 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area라고 하는 기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셀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를 곱해요. 곱한 값을 함수를 호출한 곳에 return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2 곱하기 3을 리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출한 자리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콘솔 창에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출력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메서드의 호출이에요. 이게 메서드의 호출. 그럼 둘레의 길이도 한번 볼까요? 둘레의 길이. 지금 사각형은 렉트 1번밖에 없어요. 렉트 1번의 둘레 길이. 둘레의 길이는 렉트 1번에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죠. 무엇을? 기능을 찾는 거예요. 문서를 보시는 거죠. area 딱 쓰려고 했더니 area 이렇게 쓰려고 하면 설명을 보여줄걸요? 직사각형 이렇게 설명을 보여주죠. 다시 점 하고서 뭐 예를 들어서 센터 쓰려고 이렇게 하면 설명을 보여주죠. 중심을 리턴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문서를 찾는 거예요. 근데 대충 그 함수 이름을 보면 함수 이름에 사용된 단어들을 알면 어떤 기능일지 대충 예측이 되죠. 그래서 예측을 해보고 한번 호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있을 거예요. 둘레 길이를 리턴한다. 아,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맞구나. 라고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전달하는 파라미터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전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둘레의 길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전달받을 값은 없어요 라고 선언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함수를 호출해 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값을 전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호출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렉트 1번을 찾아가요. 렉트 1번 이름을 가지고서 객체가 생성된 곳을 찾아가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페리미터를 불러줘요. 페리미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셀프,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로 길이를 가지고서 이런 계산을 해요. 곱하기 2라고 하는 계산을 해요. 그 값을 어떻게 해요? 계산된 값을 함수를 호출한 곳에 반환을 해주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1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5죠? 5 곱하기 2니까 10이 되는 거죠. 둘레 길이 맞죠?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3이면 둘레 길이는 10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리사이즈를 하기 전에 센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렉트 1번 점 센터. 두 개가 나왔죠. 1.0, 1.5. 우리가 센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때 렉트 1번에서 센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때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셀프에서 위드스의 절반을 더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y에서 하이트의 절반을 더해서 센터 x, 센터 y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리턴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함수를 만들 때 이거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두 개의 값을 리턴하는 함수는 무엇을 리턴하는 것과 똑같다? 튜플을 리턴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 튜플이잖아요. 튜플. 1, 2 이런 거 튜플 아니에요? 괄호가 있고 괄호 안에 아이템과 아이템은 쉼표로 구별하고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인 튜플이란 말이에요. 튜플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파이썬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값을 이렇게 나열하면 이 나열한 거는 무엇이 된다? 튜플이 된다. 이해되셨죠? 자, 왜 1.0하고 1.5예요? 0과 1, 그 중간이면 어디예요? 0과 1, 중간이면 1이잖아요. 1. 그죠? 그 다음에 0과 3, 중간이면 어디예요? 1.5 맞죠? 그죠? 그럼 중심의 좌표가 2라고 1.5겠네요. 계산 잘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면적, 둘레의 길이, 중심의 좌표까지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함수들이었고요. 자,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렉트의 가로, 세로, 길이, 변경. 변경은 얼마만큼 변경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자, 렉트 1번 점 resize가 있죠. resize. 자, resize는 가로 길이를 dw라고 하는 크기만큼 세로 길이는 dh라고 하는 크기만큼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변경해주는 메서드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말은 없고요. 근데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기본값은 0이래요. 이렇게 기본값이 있죠. 그렇죠? 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중에서 우리 하나만 변경을 해볼게요. 가로 길이만 변경을 해볼까요? 네. 가로 길이를 현재 2죠. 2인데 4만큼 증가를 더 키워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2라고 하는 크기에서 여기를 4칸 더 죄송합니다. 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더. 가로 길이를 그러니까 이게 DW가 되는 거예요. 이게 DW. 이만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각형이 어떤 모습의 사각형이 돼야 되는 거냐면 이런 모습의 사각형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여기는 가로 길이만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가로 길이만 4만큼 증가시키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까요? 렉트 1번을 찾아가서 렉트 1번이라고 하는 객체를 찾아가서 리사이즈를 호출하면서 값을 여기다가 4를 전달을 했어요. 그죠? 4를 전달을 했죠. 리사이즈 함수는요. 무슨 일을 해주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width의 크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전달받은 값 이만큼을 더해서 어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width라고 하는 변수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클래스 구현한 코드 보세요. 클래스를 구현한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self.w는 더하기는 dw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width 더하기 파라미터로 전달된 dw를 어디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width에다가 할당을 해주죠. 얘가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변경되는 게 없죠. 꼭지점의 좌표는 좌하단의 꼭지점의 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높이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가로 길이만 바뀐 거예요. 가로 길이만. 자, 그러면 출력 한번 해볼까요? 정말 그런지 프린트 rectangle 하고서 출력을 해볼게요. x좌표 출력해보고요. y좌표 출력해보고요. width 출력해보고요. height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t 1번의 x좌표, rect 1번의 y좌표, rect 1번의 width, rect 1번의 height. 출력을 해보시면 다른 값들은 다 그대로인데 width만 얼마? 2에서 6으로 바뀌었죠. 원래 길이 2에서 6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 그림 내용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가로 길이가 바뀐 후에 가로 길이 변경 후 면적 어떻게 됐을까요? 면적 넓이 바뀌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로 길이가 얼마가 6이 됐고 세로 길이가 3이니까 36, 18이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면적을 계산해 보면 면적 바뀌어 있어야 돼요. 처음에 면적은 6이었지만 지금은 면적이 얼마? 30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2번 증가시켜 버렸기 때문에 W를 한 번 더 증가를 시켰어요. 지금 이거를 다른 셀에다가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같은 셀에 만들어 버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6에서 한 번 더 리사이즈를 한 번 더 한 거죠. 더하기 4만큼.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고요. 만약에 코드를 런타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모두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원하시는 결과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2에서 6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3을 하니까 면적은 18이 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메서드 아시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